보수 정계 개편 얘기 잠깐 했었는데 어제요. 그 윤상현 의원의 선대위원장 임명을 두고 보류를 검토하는 거 보류하는 거 아니냐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신동욱 대변인이요. 철회 검토한 적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장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철회 보도 자체가 저희가 전혀 검토했던 것이 아니고 기사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기사인지 저희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 바로 여쭤볼게요. 윤상현 의원 선대위원장 임명한다고 해서 친한계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운동도 안 하겠다는까지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보류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는 지금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분이 조경태. 예. 이분도 선대위원장이에요. 예. 그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다시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 열심히 이 선거를 돕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 윤상현 의원의 선대위원장 임명 소식이 그제 저녁 늦게 나왔어요. 아주 이례적이죠.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보고 굳이 이 시간에 왜 이런 인사가 났었을까? 밤에 나왔었네. 네,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선대위원장 정도 되면은 보고를 받고 제가를 했다고 봐야겠죠. 예. 과거 뭐 정호용 그 국방부 장관 이분이 특보로 임명되는 것은 저는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윤상현 의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뜻도 반영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고 이게 뭐 철회됐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건 김문수 후보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서 임명했는데 여기서 철회하는 것이 본인에게 득표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했고 그것이 결국 철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잠깐 한동훈 대표의 유세 일정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 전에 사전 투표 말고는 아직까지 유세 일정이 잡힌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내일 광주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밝혔었고요. 예. 그러나 앞으로 남은 6일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선거를 도울 것인지 저는 뭐 그게 김문수 후보와 같이 지난번처럼 손을 맞잡고 공동 유세에 나서는 방식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그 지원 유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차례 정도는 더 대중 앞에 한동훈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대표가 같이 공동 유세에 나서면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도 공개 행보하면서 국민의힘이 원팀의 모습을 갖춰가다가 윤상현 의원 변수가 생긴 거거든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 안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원팀이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있었던 거고 이틀 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유세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윤상현 의원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이 발표되고 친한계가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죠. 전날 밤이죠. 예. 그때 이제 인선된 거를 보면은 이른바 이제 친한계 의원들, 뭐 배현진 의원, 박정은 의원, 진종호 의원, 정성국 의원 이런 분들도 선대위 직책을 다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통합선대위, 용광로 선대 이런 모양새를 띠려고 했는데 그건 다 이제 말하자면 들러리였고 핵심은 윤상현 의원의 선대위원장 임명인데 저렇게 그동안에 나홀로 유세를 했던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손을 잡고 함께 유세를 한 날 저녁에 그 안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당내 친윤계를 비롯한 일각에서 한동훈에 대한 강한 견제 그 카드로서 윤상현 선대위원장 카드를 뽑아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뒤로 어제 오늘 이틀간 한동훈 그 전 대표의 유세 일정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나홀로 유세 일망정 굉장히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에 임했고 급기야 서울에서 저 유세까지 같이 했는데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이후에 친한계가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이틀간 메시지도 없고 선거운동 일정도 없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한동훈 그 전 대표도 드러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선거 시작부터 지금 선거 막판까지 당 내부 통합조차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채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외연 확장은 더더욱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선거가 잘 될 때와 선거가 안 될 때 가장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내부가 단단하게 이제 하나의 구심력을 가지고 뭉치느냐 뭉치지 않느냐 이게 결정적 차이거든요. 진영이 갈라지면 선거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진영 내부가 이른바 이제 4분 오열 자중질환, 각자 도생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 같은 중앙선대에서 내린 행동 지침을 먼저 보면은 이게 뭐 단독 보도 내용이긴 한데 빈틈없이 선거운동을 하라는 지침이 이제 당협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분위기를 조금 반영하는 모습일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요. 이후에 대선 이후에 보수 진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요. 뭐 물론 민주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정치 구단으로 불리죠. 어떻게 전망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정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은 보수 신당을 만들어서 당대표로 들어오겠다 하는 계산으로 하와이에서 손가락도 바쁘고 넥타이도 바쁘고 한동훈은 간보다가 끝났어요. 국민 간보다 끝났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했다가 윤석열 먼저입니다 해서 끝났고. 뭐 물론 박지원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런 입장 태도는 뭐 꾸준하게 가져있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결국에 저 얘기의 핵심은 나중에 보수 진영이 재편될 때 홍준표 전 시장이 주도권을 쥐게 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같이 오랫동안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정치를 하셨고 예. 애증과 관계에 있는데 지금은 사랑의 감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지나치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치적 잠재력을 우호적이다 너무. 포장해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이제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구도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돼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중에 이른바 차악 투표를 거쳐서 2022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고 지금도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 이재명 정서가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엄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를 거치면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의 정치 인사로 머물게 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또 미래 권력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도 했었었고 30년간 정치를 했었잖아요. 보수정당에서. 그런데 보수정당과 관련해서 이미 좀 선을 긋는 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러한 것들을 번복하면서까지 우리 정당 또는 보수 진영으로 들어와서 이 자체적인 구조 개편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어렵다고 봅니다. 당내에 있을 때도 본인의 개파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데도 실패했는데 이미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당 밖에서 보수 정치를 바꾸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치에는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개파라는 것이 있는 거기도 하고. 근데 홍 전 시장은 뭐 지금 뭐 대구시장을 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뚜렷하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진 않고 박 의원께서는 박지원 의원의 저 전망을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탈당까지 지금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와이에 가서도 계속 정치적 존재감을 발휘를 하고 있고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과연 진짜 정치권을 떠난 건가? 이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결국 대선 끝나고 나서 본인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돌아와 봐야 알 것 같다. 근데 이런 관측들이 주를 이루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전계를 은퇴하신 겁니다. 다시 복귀하려면 명분도 필요할 거고 또 앞서 이제 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반 위에서 정치를 할 건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정치를 할 건지 이게 다 필요한데 근데 그런 거를 다시 추슬러 세우기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수 정당이 뭔가 상황이 좋고 잘 나가고 있어도 그게 어려운데 이번 대선 끝나면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만약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는 있는데 그 기회가 이미 수십 년간 정치를 해서 더 이상 새로운 인물이 아닌 홍준표 시장에게 집중될 건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런 면에서 세대 교체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거다. 저도 그렇게 전망하고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제 함께 정치를 했던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역할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예. 약간의 덕담을 겸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저는 그 한동훈 예. 이 전 대표와 당내 친윤 간에 보이고 있는 이 갈등 예. 이게 이제 아주 표면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끝나면 이 갈등이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특히 결국에는 한 전 대표 측과 친윤계의 그 싸움이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이 강을 건넜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에 청주에서 친윤 떨거지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그랬죠. 근데 그건 함께 예. 정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다 제압하겠다. 근데 대선을 만약에 이기면 봉합이 되겠지만 예. 대선 패배하면 책임 공방으로 격렬한 파열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력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 그런 거에서 중요한 게 리더죠. 인물, 누가 그 구심점이 되느냐인데 친윤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친윤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윤은 앞으로 어떻게 분할을 해갈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일단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밖에서 영입해 와서 이제 구심점을 세우고 정권을 잡았듯이 이제 그런 기획이 작동할 수 있다. 누군가를 새로운 네. 어떤 리더를 선택해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최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을 주목한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그래요? 많이 들려요. 안철수의 그래요? 재발견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도 결이 안 맞거든요. 친윤하고는. 예.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고 뭐 이른바 친한계는 분명하죠. 구심이. 예. 그리고 아마 의지도 계획도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전당대회가 어느 시점에선가 열릴 텐데 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구심점이 돼서 이제 당을 개혁하고 바꾸겠다.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장외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장외에 이준석 그 후보가 의원이 있죠. 있는데 예. 아마 이제 보수 재편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를테면 이른바 이제 이준석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이 진영 전체를 한번 뒤집는 그런 재편이 될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에 이제 당권 다툼 수준의 그런 재편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될 텐데요. 선거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에 따라서 파열음의 예. 크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를 졌는데 그게 아주 뭐 심각한 정도의 패배를 했다. 예. 아주 큰 격차로. 그러면은 아마 이 재편의 폭이 훨씬 더 커질 거고 그렇죠. 만약 뭐 젖잘싸라고 스스로 이렇게 한편 정당화할 또 수 있는, 다르죠.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권 다툼으로 급속하게 예.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 이 부분이요. 당권 경쟁에 국한될 것이냐 아니면 보수 진영 전체를 두고 크게 흔들릴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내 문제라 제가 뭐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아, 합니다만 이 말씀하신 친윤이 어떻게 갈 거냐. 근데 친윤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영향력이 소멸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대체 인물을 찾아야 할 텐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친윤들과 정치적 결을 같이 해갖고 이른바 동지로 함께 활동할 분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 친윤들로부터 팽당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친윤이 달콤한 뭐 사탕 발림에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뭐 이른바 뭐 당권 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뭐 안철수 후보도 지금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동안 보여왔던 중도 정치를 표방했는데 예. 그게 갑자기 친윤과 뭐 당권을 거래로 합쳐질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예. 뭐 한동훈 전 대표야 워낙 지금 친윤들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저는 친윤이 과연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는 정치 집단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예. 구조 개편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그게 이른바 뭐 우리 당이 크게 분당하는 수준 저는 그렇게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분당까지는 보고요. 아니고. 당 내에서 이 헤게모니를 잡아서 어떤 식으로 당을 바꿔가겠다라는 그런 선명성 경쟁이 오히려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뭐 현실적으로는 저는 가장 유리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라고 봅니다. 지난번 경선에서도 당심에서 크게 졌다고는 하지만 40%의 득표를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치를 예단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당내에서 상당한 권력 투쟁 이게 본격화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여쭤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는 친한계에서 요구가 아주 강하게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도 글쎄요.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거는 박은석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임기가 예. 12월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모르되 지게 되면은 예. 지금 비대위 체제는 이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새 비대위 체제가 예. 어느 정도 그 이 기간을 갖고 들어오든 들어올 텐데 그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권한을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갖게 됩니다. 예. 그러면 친한계 입장에서는 한동훈 그 대표의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책임이 권성동 예. 원내대표에게 있으니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물러나라. 그래야 당이 혁신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친윤계 쪽에서는 그 한동훈 후보에게 당권을 그냥 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텨야 된다. 예. 이런 힘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SNS에 그동안에 어쨌든 이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홍준표 그 시장을 향해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또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본인이 물러나면 선거가 상당 정도 이 활력을 얻을 텐데 왜 본인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예. 그렇게 말로만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아요. 아. 당내 친한계의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을 밖에서 관찰자로서 보면은 이게 대들보 석갈에 다 무너지는데 집문서를 서로 챙기려고 그 집문서 챙기기에 몰두해 있는 이제 그런 예. 형국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뭐 출국 금지에 경찰 조사 받고 있는데 SNS에 오늘 보니까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이게 유세도 이게 정말 유세도 뭐 나가기 좀 자유롭지 않고 수사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지지 표명을 한 건가요? 지지 표명이 굉장히 늦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번에 대통령 권한대행직까지 벗어 던지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라는 각오로 대선에 출마했었는데 예. 정작 본인이 후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보지만 예. 뭐 늦게라도 이런 식의 메시지는 뭐 다만 한 표라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우리 보수 정당의 개편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 정당의 이념 좌표를 어느 정도로 갖고 가야 되느냐 이거를 놓고 저는 노선 투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대선 끝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강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한 예. 그러니까 이념 좌표를 굳이 따진다면 한 7, 8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음 총선이든 수도권에서 일당이 되고 다음 수권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념 좌표를 조금 더 중도적으로 내려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양축이 이 이념 좌표를 어느 정도까지 좌클릭할 수 있느냐 이거를 두고 굉장히 세게 노선 투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당까지는 안 갈 것이다. 분당은 과거 제3정당이 크게 실망을 끼쳐드렸다는 점을 예. 목도해 왔거든요. 2017년 불과 먼 미래도 아닙니다.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분당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어제요 박주민 의원이 이제 대구 유세 중에 위협을 당한 일 전해드렸었는데 과거에 부산에서도 좀 설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보고 민주당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누구예요? 예? 누구세요? 이번 이재명 선거운동 아니 혹시 호텔 경제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 경제론이요? 승수효과에서 승수효과가 뭔지 아세요? 청년 시민으로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은 지금 바로 받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 떠나고 나서 저한테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뭐 저보고 대학교 어디 나왔니? 어떤 대학을 나와야 좋은 겁니까? 서울대 정도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저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선거운동을 뭐 취재를 나가봐도 박윤 씨 뭐 신랑이 이런 거는 자주 있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언어의 수위나 행동이 좀 과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진영 갈등이 계속 커져온 데다가 이제 선거 운동이 막판으로 오면서 그런 갈등이 이제 최고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뭐 시민들이 특히 지지자들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런 걸 진정시키고 다독이고 이제 이럴 책임은 결국에는 이제 리더들과 정치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거에서 경쟁을 하는 거지 뭐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쟁의 본질은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지 한쪽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고 내 주장만 맞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부터 특히 이제 후보들부터 예. 이제 그런 태도로 유권자를 설득해야 저런 과열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거운동 초반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압도적인 득표율, 득표차 이런 얘기 하다. 그러니까 어제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안정적 승리가 목표다라고 목표치를 상당히 낮추는 듯한 모습을 최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지나치게 오만하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다. 근데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예. 또 이제 보수가 아직 결집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수가 결집이 아예 없을 거다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예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실제 그런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무엇보다 그게 이제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나갔어요. 예. 그게 굉장한 명분이 되거든요. 김문수 후보도 어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관계없다 이제는. 네. 때문에 단절을 말하는 것조차도 어색하다. 그게 하나의 큰 명분이고 그동안의 지지를 유보하고 상황을 관망하던 그런 그 보수 지지층들이 이제는 조금은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압승, 안정적 승리 이런 말은 조심하고 기조를 바꿔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민주당이 기조를 좀 선회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된 거고요. 예.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뭐 찬반 여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다만 기존에 비해서 누그러진 거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이 이번 선거에서 보다 더 주된 목적이고 본질이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고 예. 저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도 마지막까지 그걸 강조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정광재 대표님 오늘 김문수 후보가 PK, TK적으로 다시 내려간 것도 그럼 이른바 샤이 보수, 보수층의 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저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왜냐 지금 여론조사가 많이 뒤지니까 내가 투표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투표하면 이긴다라는 그 메시지들을 확실히 주어서 유권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 TK, PK 지역이라고 봅니다. 특히 TK는 일정 정도 좀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예. PK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실 계속해서 동진 전략이라는 걸 써오면서 PK 지역에서 득표를 높여왔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40% 아래로 낮추느냐. 예. 저는 그게 승리의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런 메시지를 담은 행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이것도요 좀 정치하고 관련된 내용이네요. 영상 보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K 이니셔티브 B 우리 강유정 대변인 열심히 하시던데.